이 두 권의 민주주의 고전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책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대만의 학자인 양자오가 지은 사실 교양 강의 해설서 같은 거거든요. 미국의 민주주의를 읽다, 미국의 헌법을 읽다라는 책 두 권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드리는 책에 대해서는요, 민주주의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에 관련된 책인데요.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이 고대 아테네, 뭐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고대 아테네에서 잠시 번영했다가 사실은 뭐 천 몇백 년의 기간 동안 중세에는 사라졌던 어떤 개념입니다. 그러다 이제 근대에 와서 민주주의라는 일종의 통치 체제, 정치 체제가 사용되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경멸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너 민주주의 하자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이제 경멸의 단어로 사용되다가 그것이 현실의 거대한 국가 규모에서 구현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가지는 어떤 장점들 이런 것들이 표현되면서 지금의 이제 현대 민주주의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그렇다면 이제 민주주의를 최초로 도입하고 구현했던 나라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도입되었고 그래서 왜 헌법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를 어떻게 분리시켰는가. 예를 들면 그 민주주의를 처음 도입하고 구현할 때 미국에서 가졌던 고민들 이것이 사실 지금 현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민주주의가 다소 엉망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해해야 된다.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처음에 민주주의가 도입될 당시의 고민들을 이해해야만 왜 민주주의의 위기가 닥쳤는가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전이 두 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가 왜 도입되었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헌법으로 표현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정치 철학의 대표적인 고전 두 권이죠. 하나는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토크빌이 쓴 이제 미국을 여행하면서 쓴 미국의 민주주의가 처음 이제 바로 될 때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그것이 향후에 유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까지 고민했던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이제 유명한 책이죠. 굉장히 두껍습니다. 또 하나는 파운딩 파더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헌법 제정자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처음 연방을 건설하면서 연방 헌법을 만들 때 어떻게 민주주의를 구현하려고 했는가 이 거대한 국가 규모에서 그리고 그것을 헌법에 어떻게 담으려고 했는가를 담았던 것이 이제 페더럴리스트 연방주의자 논설집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 책은 그러니까 연방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연방주의자들, 뭐 제임스 메디슨, 알렉산더 해밀턴, 존 제이, 뭐 이런 사람들이 상대방, 연방을 굳이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 사람들을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 썼던 어떤 논설들을 모은 책입니다. 이 두 권이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왜 현대 민주주의의 어떤 도입의 가장 고민의 어떤 핵심 쟁점들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책 두 권, 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고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고전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그리고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도 읽지 않은 책을 고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의 두께도 두께지만, 이 책들이 이미 200여 년 전에 쓰여졌던 책들이기 때문에, 고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실 이 책들의 의미를 그대로 지금 읽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도입, 시작을 이해하고 싶지만, 사실 그 시작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책 두 권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읽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치 현실에서 바쁘게 직장을 다니고 정치를 하고 있는 현실 정치인들 입장에서 이 고전들을 시간을 내서 읽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권의 민주주의 고전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책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대만의 학자인 양자오가 지은 사실 교양 강의 해설서 같은 거거든요. 미국의 민주주의를 읽다, 미국의 헌법을 읽다라는 책 두 권이 되겠습니다. 이 대만의 양자오라는 학자, 사실은 이분이 이제 인문학자라고도 얘기되고 라디오 진행도 하고 소설도 집필을 하고요. 대학에서 이제 교양 강의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재다능한 사람인데요. 이 양자오라는 학자 또는 이제 집필가가 쓴 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읽다와 미국의 헌법을 읽다라는 두 책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일단은 이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고전을 교양 강의 형태로 해설하는 책이고요. 미국의 헌법을 일단은 이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연방주의자 논설집을 교양 강의 형태로 해설하는 책입니다. 책의 두께도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작고 얇고 교양 강의 형태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문장들과 부드럽게 해설을 하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권이 굉장히 얇고 교양 강의 해설서처럼 되어 있지만 굉장히 날카롭고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좀 과장하자면 이 두 권을 읽고 나면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와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를 거의 다 핵심 부분은 거의 다 읽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만큼 잘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이 두 권을 읽고 나서 또는 이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와 미국의 민주주의 책 고전을 읽는다면 훨씬 더 또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쟁점들, 핵심 쟁점들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탁월한 책입니다. 이 교양 강의 수준에서 해설한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 고전을 더 깊이 있게 현실, 지금 우리 오늘의 현실에 맞게 이해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도 놀라운 실력을 발휘합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읽다라는 책은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해설하는 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처음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전쟁을 통해서 이제 독립을 하고 미국의 각지에 민주주의라는 방식의 통치 체제와 정확히는 토크빌이 지목한 것은 일종의 생활 양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열풍처럼 전 미국을 휩쓸기 시작합니다. 토크빌의 입장에서 봤을 때 프랑스 혁명,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온 사회학자인데 프랑스 혁명의 경우는 계속해서 혁명과 반혁명을 오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체제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토크빌의 눈에는 똑같이 굉장히 강력한 대중들의 열정이 표출되는 민주주의라는 일단 새로운 통치 체제가 미국을 휩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굉장히 토크빌의 눈에는 안정적으로 또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어떤 가치를 더 발현시켜주는 더 미래지향적인 어떤 체제로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뭘까? 본인의 조국인 프랑스의 프랑스 혁명과 미국의 거의 혁명에 가까운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굳이 표현을 할게요. 이 민주주의 혁명의 차이는 뭐고 어느 쪽이 어떤 것이 장단점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봐온 거죠. 그 과정을 이 양자오가 이 다이제스트 책을 통해서 굉장히 쟁점들을 굉장히 날카롭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지점에서 양자오는 혹여 대만의 시민들 역시 여기서 이제 한국이라고 바꿔도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을 너무 운동적으로만 사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측면의 이제 고민도 같이 제출하게 되거든요. 이런 지점을 읽어본다는 점이 굉장히 재밌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미국의 헌법을 읽다라는 것은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를 해설하는 교양 강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처음 이제 연방을 건설하면서 연방 헌법을 만드는데 미국은 사실은 지금도 스테이트라는 것은 주를 의미하고 그 스테이트가 국가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주별로 세금을 걷고 주 법이 따로 있고 사실상 미국 사람들한테 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법률과 국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주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이트가 해당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미국은 사실은 연방으로 구성된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연방을 구성할 때 이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를 썼던 제임스 메디슨이나 알렉산더 해밀턴 등이 가졌던 고민, 왜 연방을 구성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왜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를 분리해야 되는가. 특히 한국적 의미에서 또는 이건 대만의 양자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왜 대통령이라는 제도를 굳이 만들었을까. 사실 대통령제라는 제도는 미국, 한국 그리고 몇 개 나라가 별로 없는 제도군요.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총통이 거기에 해당할 텐데 이 제도가 가지는 의미가 뭘까? 이 대통령이라는 제도를 왜 굳이 도입했는가? 이런 의미들을, 이런 쟁점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잘 해설을 하고 있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국을 바라보면 미국의 이제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벌어지잖아요. 아니 너무나 큰 문제인데 누가 봐더라도 너무나 큰 문제인데 왜 총기 소유를 버리지 못할까? 사실 헌법을 만들 때의 쟁점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지점들까지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양자오는 굉장히 간명하면서도 우리 대만이나 한국적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그 차이가 뭔가 왜 대만이나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저런 특성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운가
이런 지점들이 이제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 도입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과 한국은 아니겠죠. 이제 저자는 대만이니까요. 대만의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발전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민주주의와 유사하지만 또 차이점은 무엇인가? 서로 이해하고 있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두 권이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양자오라는 학자가 굉장히 탁월한데 양자오 학자의 시리즈가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맹자를 읽다도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고전들을 교양 강의 형태로 해설을 하는데 굉장히 박학다식하고 풍부하게 해설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고 또는 고전을 처음 접하기가 굉장히 두렵다면 저는 이 두 권은 양자오의 책을 보고 그 다음에 고전을 읽으시라 이렇게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책이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양자오라는 저자는 대만의 학자잖아요. 근데 사실 대만은 한국과 굉장히 유사한 나라예요. 뭐냐면 똑같이 일본의 식민지를 겪었고 똑같이 군사주의, 그러니까 권위주의 군사정권 시절을 겪었죠. 그리고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으로 민주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아주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IT와 문화 등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또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도 대만 국민들과 한국 국민들이 비슷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굉장히 운동적인 어떤 열정으로 이해하는 측면이 굉장히 크다라고 양국의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민주주의에 가지는 시민들의 불만이라든지 고민들이 대만의 시민들이 가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대만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과 불만들과 굉장히 유사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저자가 지은 책에는 자연스럽게 대만의 입장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봤을 때 혹시 대만의 지금 민주주의가 이런 측면에서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또는 대만의 국민들이 이해하는 민주주의의 특성들이 어떤 지점이 있는가를 이해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만과 한국이 닮아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이 책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장점이 굉장히 있어요. 양자오의 책들이 대부분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 두 권, 미국의 민주주의 읽다와 미국의 헌법을 읽다라는 책은 이 두 고전을 쉽게 이해하게 해주면서도 대만 시민들과 한국 시민들이 비슷한 역사적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얇지만 다이제스트 형태로 굉장히 얇게 되어 있는 두 권의 책이지만 굉장히 깊이 있고 많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책이다.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 권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에도 또 좋은 책 소개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